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1월 21일 개봉 한국 영화 프로젝트 Y입니다. 박화영 어른들은 몰라요를 만들었던 이황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영화, 그리고 첫 상업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 두 영화는 독립 영화였으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청불이 아닌 영화입니다. 15세 관람가, 상영 시간은 108분, 한소희, 전종서 두 명의 여배우가 주인공입니다. 이황 감독이 지금까지 만든 영화들이 다 두 명의 여배우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궁창 인생의 여자 두 명이 항상 나와요. 이 감독 영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영화를 보고 온 소감을 한 줄 평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슬램덩크의 풍정 같은 영화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영화는 공수 밸런스가 엉망입니다. 풍전이 노 선생님이 만든 런앤건 전술인가? 공격에만 몰빵하고 수비는 등한시하는 그런 스타일. 이 영화가 딱 그래요. 영화에서 공격 수비라는 게 이 경우는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화는 등장인물들이 다 같이 잘 지내봅시다 이러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대립하는 인물 집단들끼리 폭력과 암수들이 벌어지는 내용이죠. 서로 턴을 주고받듯이 이쪽에서 뭔가 속임수를 써서 상대의 중요한 물건을 훔쳐오고, 그러면 저쪽에서 보복으로 주변 사람 누구를 해친다던가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수비가 전혀 안 돼요. 수비가 너무 허술하게 대책 없이 당하는 거야. 나쁜 놈이든 우리 편이든 다 그래요. 풍전끼리 붙었어. 이 영화는 스토리가 말도 안 되게 허술합니다. 내용이나 주인공의 상황에 전혀 몰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허술한 전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중요 내용 스포일러 하지 않고 초반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소희랑 전종서 두 여자가 같이 사는 친구이고, 한소희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고, 전종서는 무슨 콜뛰기? 밤에 차 타고 다니면서 약도 팔고 사람도 실어 나르고 뭐 그런 거 해요. 이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서 밤이라는 인생을 벗어나고 싶은 거야. 한소희가 낮에는 꽃집 알바도 하거든요. 그 꽃집도 인수를 하고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빌라도 매입할 자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돈을 사기 비슷하게 당해서 다 날린 거죠.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었는데, 최근에 한소희가 일하는 업소의 사장이 바뀝니다.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같은 거에서 돈을 엄청 벌었다는 인물인데, 배우는 김성철이고, 이 영화에서 이름은 안 나오고 토사장이라고만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토사장이 어딘가에 거액의 현금을 묻어두고 있다는 정보를 전종서가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소희란 전종서가 사기당한 거, 그 배우가 토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복수도 겸해서 토사장이 땅에 묻어둔 그 돈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까지 빌드업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한소희와 전종서가 밤일 인생을 벗어나려고 준비 중인 상황을 초반에 보여주고, 그 돈을 다 날리는 과정, 그리고 토사장이 등장하고 묻어둔 돈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 위치까지 알아내는 과정, 그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영화 내용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길게 이어진 빌드업에서 허술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부터 영화가 이미 조졌어. 아니 무슨 중요한 정보들을 죄다 우연히 엿들어요. 좀 그럴듯한 상황을 만들어 주던가 그냥 우연히 엿듣는 거 원툴이야. 그리고 토사장 휴대폰에서 어떤 결정적인 정보를 빼내야 해가지고, 무슨 미션 임파서블이나 그런 영화에서 미녀 여원이 작정 수행하는 것처럼 한소희가 가면 쓰고 토사장 만나서 뭔가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차라리 우연히 엿듣는 게 낫다, 이딴 것도 작전이라고. 그런데 그 황당한 작전이 통해. 말했듯이 수비가 전혀 안 돼요. 상대가 공격할 턴이다? 이쪽은 아예 무대책, 그냥 허술하게 다 당해줍니다. 그냥 황당하게 뺏기고 잡히고 털리고. 이 영화의 농구 경기 승부 조작에 대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이 영화 내용이 승부 조작 같아. 살짝 스포일러성인데, 결말까지도 승부 조작 시합의 결과 같았습니다. 겉모습은 번듯하게 보이는 상업 영화가 이 정도로 스토리가 허술한 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용에 전혀 몰입이 안 될 정도로 허술한 장면이 계속 나오더라. 이게 이 영화의 결정적인 단점이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너무 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다 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영시간 108분이면 짧은 편은 아닌데 영화가 짧게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끝나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는 풍정 같다라고 했잖아요. 노 선생님이 런앤건을 했던 이유, 그렇게 해야 농구가 재밌으니까. 허술하든 말든 수비가 안 되든 말든 상관없이 어쨌든 서로 여러 번 턴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영화가 전체적으로 재미있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중간중간에 재미를 느낄 만한 장면이나 전개가 있긴 해요. 저는 특히 이 영화의 빌런이 괜찮았거든요. 김성철이 연기한 토사장도 자극적인 빌런 캐릭터로서 아주 밉상 제대로였고, 토사장이 부하로 데리고 다니는 무력해가 있어요. 여자인데 무력이 엄청난 캐릭터야. 킥에스2에 나왔던 마더 러시아 같은 그런 느낌? 배우는 정영주. 이 캐릭터가 정말 강렬했거든요. 황소라고 불리는 캐릭터인데 중반까지는 황소가 등장하는 장면들은 다 재밌었습니다. 류승환 감독의 초기 작품 중에서 피도 눈물도 없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여자 캐릭터들이 처참하게 두들겨 맞으면서 정말 처절한 싸움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담은 영화로는 이 영화가 거의 고트급이라고 생각하는데, 황소라는 캐릭터를 보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황소와 두 주인공의 처절한 싸움, 그런 거라면 정말 재밌겠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것도 살짝 스포일러성. 결국 이 영화의 모든 것이 풍전이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수비라는 개념이 없는 세계관인가봐. 자기가 공격하는 턴에서는 세계 최강급 포스를 보여주다가 당하는 턴에서는 짤없이 풍전 모드. 그런데 이렇게 수비를 버리다시피 하는 전개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영화의 장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답답한 게 없어요. 어이없고 황당하지만 답답하진 않다. 뭐가 막히는 게 없으니까 계획한 대로 척척척 시원하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영화가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풍전이랑 똑같습니다. 공수 밸런스 엉망인 팀이라서 치명적인 단점도 있지만 그것을 상쇄하는 장점까지도 있다. 다만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점을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했고 지루하지는 않았어도 재미있는 영화다라고는 일단 제 기준에서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15세 관람가인 게 좀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황소가 무력 사용하는 장면들 보면 잔인하고 수위 높은 묘사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면들은 이 영화의 전체적인 수위에서 되게 튀는 장면들이에요. 이런 일부 튀는 장면들 제외하면 수위는 전반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저는 특히 후반부 전개는 되게 말랑하다고 느꼈어요. 진짜 류승환의 피도 눈물도 없이처럼 처절하고 처참한 그런 후반부 하이라이트가 있었다면, 아니 이 영화는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처절한 후반부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왔어야 하는 영화거든요. 왜 이렇게 말랑하게 마무리를 하는지. 물론 제가 말랑하다라고 말하는 건 제 기준에서 그런 거고요. 영화에서도 누가 전종서한테 너 말랑해 라고 하는 뭐 그런 대사가 나오지만, 아무튼 저는 좀 말랑한 내용이고 수위라고 느꼈는데, 제가 공포영화 리뷰에서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라고 했는데 댓글에 무섭던데요 라고 달리고, 별로 안 잔인합니다 라고 했는데 잔인하던데요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화도 후반부가 말랑하다 라고 표현했지만 전혀 다르게 느낄 관객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15세 관람가잖아요. 일부 튀는 장면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15세 관람가 정도의 말랑한 수위였다. 그리고 그런 말랑한 수위는 이 영화의 내용에 맞지 않는다. 이완 감독의 앞에 두 작품과 기본적으로 닮은 정서가 있어요. 이완 감독의 장편 영화 3편 모두 2명의 여자가 주인공이고, 성격이나 상황에 디테일한 차이는 있지만 여자들의 시궁창 인생을 보여주는 내용인 건 동일해요. 앞에 두 독립영화의 정서가 이번 상업영화에도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거기서도 밸런스가 약간 어긋나 버린 게 느껴집니다. 앞에 두 영화처럼 이번 영화도 청불로 해서 독립영화스러운 그 차갑고 센 정서를 온전히 살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 점도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단점이 많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게 봤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배우와 캐릭터들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빌런이 꽤 마음에 들었고, 두 주인공도 당연히 좋고, 그 외에도 여러 조연 캐릭터들 다들 캐스팅도 어울리고 연기도 괜찮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재밌는 전개나 장면들이 있기도 하고, 완전 답도 없는 노잼 영화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역시 추천할 만한 작품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화 프로젝트 Y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